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에는 흩날리는 꽃들과 도단한 새싹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봄을 만끽하기 위한 봄나들이 시즌에는 평소보다 오랜 시간 걷기 때문에 발목 관절에 이상이 올 수 있는데요. 한번 손상이 오면 복원이 힘든 발목 염좌. 지금 여러분의 발목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느낌이라나?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심했어요. 보행에 있다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디디보는 통증이 계속 오니까. 그냥 발목이 아프니까 구부리 자체를 못 구부리지. 일상적으로 생활이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에 여러 차례 발목을 삔다고 합니다. 한번 발목을 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발목 부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잦은 재발과 연골 파열, 퇴행성 관절염 등 많은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잦은 발목 삐긋 현상은 심각한 인대 손상이나 관절 연골 손상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발목 염좌와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한승철, 황철호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좌는 인대가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그리고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밧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대라는 밧줄이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손상되는 것이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염좌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된 인대는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거나 아니면 강도가 약해져서 발목 관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만성 불안정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평지에서도 발목을 계속 삐끗하는 느낌을 받거나 자갈밭, 산길 등 울퉁불퉁한 길을 다닐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래 걸을 때 정상 발목에 비해서 아픈 쪽 발목은 통증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힐이 있는 신발을 신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상된 인대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발목을 꽉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은 걸을 때마다 발목이 고정되지 못하고 덜컥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덜컥거리는 증상은 1차적으로는 통증을 일으키게 되지만은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은 발목 관절 안에 연골이 점점 손상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골 손상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염좌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대의 기능을 원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접지르고 나서 붓기와 통증이 이제 가라앉았다고 해서 인대가 회복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인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발목 관절을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인대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반깁스를 2주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반깁스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목 보조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정 이외에는 인대가 회복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리치료로는 인대에 충격파 에너지를 줘서 회복을 도와주는 최충격파 치료를 제일 많이 시행하고요. 주사는 재생을 촉진하는 플라선텍스 주사, 일명 DNA 주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4월의 아침. 봄나들이라도 가고 싶은 맑은 날씨지만 이른 아침부터 이곳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 중에 이종숙 씨도 계시는데요. 2년 전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린 후 시작된 통증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짐을 들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다리를 계단 끝에서 접질러가지고 그때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직업상 이제 서서 하루 종일 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좀 과한 날은 계속 통증이 계속 남아있고 제대로 사실 치료를 뭐 조금 아프면 갔다가 또 뭐 그걸로 일상으로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치료를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오늘 병원에 왔죠. 제일 힘들었던 건 일단은 디디지를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절림발처럼 이렇게 찔뚝찔뚝 걸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쉴 때도 다리가 너무 발목하고 시큰거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일단은 디디는 것 자체가 보행이 일단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렇게 디디보는 통증이 계속 오니까 그런 점이 제일 힘들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좀 누를 때 아픈 것도 좀 나으시고요. 지금은 뭐 지금 어머님 발을 좀 흔들어 볼 건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이는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직 이쪽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주사 치료랑 충격파 치료 계속 지속하면서 제가 외래 오시면은 계속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 요거는 이제 발목을 이제 접지르는 상태처럼 꺾어가지고 찍어본 사진인데 다행히 이쪽이 옆에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으세요. 그래서 발목 접지를 때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 정도면은 흔들림은 있어도 심하진 않으셔서 다친 인대 쪽으로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하시면은 호전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조금 아픕니다. 따끔하세요. 이종숙 환자분의 경우에는 2년 전에 발목을 계단에서 접지르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시고 반기부스 하라고 이야기 들으셨는데 환자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부스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간의 불편감도 있고 최근에는 힘을 주면 발목도 아프고 많이 걸으면 통증이 있는 전형적인 인대 손상, 그러니까 만성 불안정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급성기 치료 시기는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속되는 만성 발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발목 인대 상태는 보는 엑스레이상에서 관절이 많이 벌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해진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는 최애 충격파 치료 그리고 인대 회복을 돕는 DNA 주사 치료를 권해드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인대 상태의 회복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픈 채 방치하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이종숙 씨.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을 너무 버려둔 것이 아닌지 마음이 아립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몸 밖에서 체외 충격파를 몸 안으로 전달해서 인대를 치유시키는 물리치료입니다. 충격파가 손상된 인대로 전달되게 되면은 인대가 자극이 돼서 치유작용이 촉진되고 주위에 혈류순환을 늘려서 인대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반깁스를 하고 하니까 조금 디디는 게 조금 쿠션이 있으니까 조금 덜하긴 해도 저녁에 이걸 풀고 이제 잠깐 집에서 있으면 또 이제 맨발로 또 디디려면 너무 힘들고 편하게 걷고 뭐 이렇게 일하는데도 지장 없이 움직이고 이랬으면 너무 편할 것 같으죠. 제일 바람이 뭐 걷는 게 좀 보행이 좀 편해지고 이러면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편해지고 싶어요. 유난히 씩씩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 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손현희 씨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할 만큼 발목이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김장 봉사를 갔다가 다리를 접질렸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괜찮지 하고 좀 놔뒀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게 발목을 접질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식으로 왼쪽 발목만 자꾸 접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원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니까는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발목 자체가 자꾸 접질리면서 얘가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정말 내가 왜 수술을 안 했나. 그러니까 좀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끝내고 현희 씨가 향하는 곳은 바로 병원인데요. 오늘은 2가지 치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는 발목 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현희 씨는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 되었답니다. 네, 발가락 내리고 오른발 밑으로 내리고요. 진료를 받기 전 발목 엑스레이를 찍는 현희 씨. 수술 전과 후의 발목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현재 발목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발목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 아래 움직이시고 발목 흔들어 볼게요. 예, 이제 흔들림 없이 괜찮으시거든요. 오늘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꺾어서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수술 전에는 여기가 바깥쪽에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진 상태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고 봉합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거든요. 지금 뭐 회복 상태 굉장히 좋으시고요. 이제 발목 굳었던 거 계속 풀어주시고 옆에 주위에 근육 길러주시면은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예, 환자분의 경우는 평소에 발목에 통증이랑 불편감을 계속 느끼긴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다른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보면서 발목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현재 발목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셨고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다쳐서 늘어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대를 다시 잡아당겨서 봉합해주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발목뼈에 실이 달린 봉합나사를 삽입해서 인대를 원래 길이만큼 당겨서 꼬매주게 됩니다. 이때 발목 관절 내시경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만성 염좌 환자의 경우에는 발목 안에 연부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서 끼이는 경우에 아픈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수술 시에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통증 호전에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봉합한 인대가 회복하는 6주간의 고정을 끝내고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재활은 고정 기간 동안 굳었던 관절들을 계속 풀어주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도와주고 이후에 약해진 발목 주위의 근육 강화를 위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관절염이 진행되고 나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목을 자주 삐고 아프신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료실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현희 씨. 도수치료는 통증이 발생하는 발목 관절 부위에 자극을 주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이라 그런지 도수치료를 받고 난 후에는 발목 움직임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합니다. 둘, 셋, 넷, 좋아요. 다섯, 여섯. 이곳은 고주파 치료실입니다. 고주파 치료는 고주파 전류가 강하게 파동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고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절인대의 손상으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은 예전에 인대의 기능은 바로 회복이 되지만은 발목을 크게 다시 접지르게 되면은 회복된 인대가 다시 파열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장기간 고정으로 인해서 관절이 많이 경직되고 근육도 빠지기 때문에
발목을 다시 접질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굳었던 관절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회복한 인대가 다시 다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라테스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발목에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 끝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필라테스를 1년치를 끊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목 문제로 수술까지 받은 환자였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의 손영재 씨. 이렇게 건강해지기까지 힘든 과정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요? 조선소에서 일을 한 영재 씨는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발목을 자주 삐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발목의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체중이 발목으로 전부 다 실리니까 너무 많이 아팠고 일하면서도 계속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아팠었지. 보수소 일을 하다 보면 쪼그리지 앉아갖고 엎드리가고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보다는 발목이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 먼저 아팠던 것 같아요. 바닥에 놔놓고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하거든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보다 이거를 지금 발목이 아파서 안 구부러지는데 이렇게 많이 땅을 보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무릎보다는 이 발목이 발목을 한번 수술을 받았었는데 치료가 잘 안 됐는 거 다시 재발은 아닌데 오른쪽하고 같이 이제 아픈 증상이 똑같은 증상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양쪽 발목을 수술을 하게 돼요. 상당하죠. 수술을 하면 보통 뭐 하루 이틀 수술하는 게 아니고 길게는 한 2달 정도 물리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증상이니까 힘이 들지. 상당했고.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오른쪽은 지금 수술한 지 한 2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입원했을 때 왼쪽 이제 일주일 뒤에 해가지고, 왼쪽은 지금 2달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어때요, 좀 요즘은? 그런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런 걷기가 편하고 아플 때마다. 발목을 위로 한번 쫙 올려보실게요. 그대로 힘 딱 주고 계세요. 힘. 그렇죠. 근력 아주 좋고, 힘 빼시고, 네. 지금 흔들리는 것도 없고 지금 발목은 지금 꽉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력도 좋고요. 붓기도 지금 많이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운동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운동도 많이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살살 이때 타이밍에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발 뒤꿈치 드는 운동이야.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하면 이게 우리가 발목 주변의 근력들이 많이 강화되거든요. 바깥을 미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거니까 요거부터 생활 속에서 조금 실천을 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뭐 한 번 하실 때마다 한 20번씩 해가지고 좀 쉬었다 하고 이렇게. 알겠죠? 예. 오랫동안 발목이 아프셨어요. 양쪽 발목 다 특수한 또 직업 환경도 있었고 또 발목도 계속 좀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저한테 오시기 한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왼쪽은 이제 연골 재생술이라는 수술까지도 받으셨거든요. 분명한 거는 인대 부하 검사에서는 그게 불안정성이 심하진 않았지만 이학적 검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앞뒤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을 이용해서 꼬매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특수 섬유 밴드를 이용해서 단단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 인대를 단단히 잡아주고 안쪽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관절 내시경으로 그 연골 조각들 한번 싹 깨끗하게 세척을 해드렸거든요. 다행히 지금 결과가 좋아서 저도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수술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술을 통해서 내 관절을 완전히 살린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관절을 좀 더 오래오래 쓸 수 있게
보존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했는데도 추후에 관리가 안 되면 충분히 나중에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유압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단 그런 수술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내 관절로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은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뭐 걷거나 지금 현재 일하실 때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체중 감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발목의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외상, 이렇게 접질린다든지 그런 거를 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좋지요. 일단 그런 거 있는 데가 너무 좋고, 조금은 통증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생활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동안 여행 못 간 거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여행 다니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안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발목 상태가 심각했던 김석태 씨. 관절 유합술을 받을 만큼 힘든 환자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건강해 보이죠. 석태 씨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중장비 도자를 사업을 하면서 구덩이에 도자가 빠져가지고 벽돌 위에다 발을 얹어가지고 제껴져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뼈조각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 당시 수술을 못한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그 자리에 그나마 풍이 와가지고 힘도 없고 손발이 좌측으로 P자형으로 기역장형으로 오므라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지팡이를 짚지도 못하고 대소변 하는데도 기어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온 무릎이고 뭐고 보호대를 차고 무릎이 아니말로 막 다 벗겨져 버렸어요. 보호대를 차고 다니면서 이래 나갈 때는 지팡이를 잡고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수술 후로 지팡이도 안 짚고 일상생 남북에 아무 포시 없이 다니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혼자 이걸 느낄 수도 없고 남한테 아마 홍보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버님 지금 이제 수술한 지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조금 어떠세요? 아유, 완전 좋아졌어요. 약도 이제 다 안 먹어요. 아, 다행이네. 아버님 그래도 상태 한번 보게 올라가서 좀 누워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아직 여기 뒤쪽은 조금 붓기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워낙 그 염증이 오래 있었던 곳이라서 그건 조금 시간 지나야지 해결이 될 거고, 뼈도 거의 다 붙어가지고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잘 쓰시면 되겠다 아버님. 그쵸? 그 환자분은 60대 중후반 이제 환자분이셨는데요. 발목에 이제 불안정성, 이제 자꾸 이제 힘없어서 접질리시고 계속 이렇게 불편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증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내측 관절염이라고 하죠. 발목 안쪽에 통증이 심하게 있었던 분인데, 이제 바깥쪽 인대를 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의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연골 조각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세척하는 수술을 같이 해줬었는데, 한동안은 잘 지내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통증이 또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걷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환자분도 이제 지내 보시니까 이제 불편한 게 너무 오래되니까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 유압술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수술 후 4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4개월이 돼서 유압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유압이 또 빨리 진행돼서 관절이 완전히 안정이 됐고, 뼈도 다 그러니까 뼈가 다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서 최근에 약물 치료도 끊었고요. 이제는 그냥 잘 지내시면서 경과를 보면 됩니다. 네. 석태 씨는 병원을 갔다 오면 습관처럼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석태 씨의 이런 노력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운동에서 모든 게 좌우가 된다 해서 그 운동을 차츰차츰 하니까 저만 저는 힘이 들었어요. 차츰차츰 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모든 게 아픈 게 달라지고 활력소가 오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100% 좋아졌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집안 동기들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등산이고 저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안 가보던 데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안 가본 데도 자꾸 생각이 나서 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가 뭐 혈압, 당뇨, 뭐 암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도 그렇고 관절 척추에 있어서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 관절을 지킬 수 있다면 관절을 새 거로 바꾸는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을 아예 굳혀버리는 관절 유압술보다 뇌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증상이 있고 계속 불편하면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환자분의 통증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우리가 지켜드릴 수는 있지만 항상 간단한 치료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발목이 접질렸을 때 항상 이러다가 말겠지라는 것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찾아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있다면 꼭 검사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목 염좌를 잠깐 앓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이자 걸음을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문제가 생기면 삶을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놓치고 있는 발목 건강.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목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임신, 출산 등 남자들이 모르는 신비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여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질환. 여성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옆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나야 된다던가.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안에 이렇게 창자가 보인다는 그런 느낌 있죠. 배를 만져보면 꼭 주먹만한 게 뭔가 잡혔어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더라고요. 식은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의 자궁은 생활 방식에 따라 변동이 생기고 자궁과 난소는 반복적인 손상 후 치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여성의 자궁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기 성숙, 서구적인 식생활, 운동량 감소, 결혼이나 출산을 피하는 현상 등 복합적인 이유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차재호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자궁 질환으로 35세 이상 여성에서 약 40%에서 발견됩니다. 두 질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데요. 자궁 근종은 자궁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가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혹처럼 형성된 양성 종양이며,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의 근육층 침투로 인해서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운동 부족이나 비만, 조기 성숙, 특히 최근에 비혼과 비출산으로 인해서 월경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외에 또 가족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크기가 커지고 폐경 후에는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과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궁 근종은 암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희박한 양성 종양입니다.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 정도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 근종과 성근증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방광이나 타 장기들을 압박하거나 통증,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난임 및 불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통증과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크기가 커질수록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자궁근종 치료 방법으로는 근종 절제, 자궁 적출 등의 수술적 방법과 약물 치료, 하이프 시술 등의 비수술적 방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궁 절제나 자궁 적출 등의 수술적 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어 치료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에 비수술적 요법인 하이프 시술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봄 기운이 느껴지는 목요일 오후.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이미숙 씨. 미숙 씨는 4개월 전 이곳에서 하이프 시술을 받고 오늘 검진을 오게 됐습니다. 내 집에 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데요. 몸이 편해지니 이제는 병원에서의 시간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술 전 미숙 씨는 원인 모를 빈뇨 증상으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자 일상생활까지도 지장을 받게 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꼭 주먹만한 게 뭔가 잡혔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자궁 건종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폐경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진대서 그냥 기다렸는데 폐경이 지난 지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배도 잡히고 화장실 가는 그 횟수도 너무 많고 두려움이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게 됐죠. 근데 사실은 수술이라면 참 두려운데 제가 받는 이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그리고 받고 나면 한 몇 시간만 안정을 취하면은 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잘 지냈어요. 네. 이전에 그 근종이 큰 녀석이 네. 그 방광 쪽을 좀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빈뇨 증상도 있으셨는데 네. 뭐 시술 후에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게 있으실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화장실 네. 많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말고 다른 증상은 딱히 없으셨어요? 그게 잡히던 게 없어졌어요. 아, 배에 만져지던 거? 만져지던 게 있었거든요. 사실 아직은 뭐 자세히 만져보면 만져지긴 할 거예요. 아직 뭐 조직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만져지긴 할 건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제일 컸던 거는 8cm인데 뭐 그거보다 그 이전에 2.5cm 정도도 있었고 3.8cm, 나머지 근종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줄어들었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타민이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은 내원 당시에 뭐 성근증은 없었지만 근종이 다발성이었고 사이즈도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큰 근종의 사이즈가 8cm를 넘었으며 다른 근종들은 3, 4cm 정도 되는 근종들이 3-4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복부에서 단단하게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월경통을 포함한 하복부 통증, 그리고 근종이 방광을 압박함으로써 생기는 빈뇨 증상, 그 외에 월경 과다, 부정 출혈 등이 있으며 근종 위치에 따라서 하복부에서 혹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난임과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을 선택했는데요. 이 환자는 사이즈도 워낙 컸고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후에 조직이 괴사된 것을 확인했고 이 괴사된 조직은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이프 시술은 자궁 근종 및 성근증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초음파 촬영을 하고 난 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해 근종 주변의 혈관을 차단하는데요. 초음파 에너지의 열로 인해 약간의 뜨거움이나 꼬리뼈 뻐근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와 직접 소통해 초음파 강도 조절과 위치 조절을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술 후에는 혈관 분포도를 다시 확인해 병변 조직의 혈류 차단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고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네, 초음파 유도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하는 일명 하이프 시술은 절개 없이 고강도 초음파로 병변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자궁의 손상을 막고 정상적인 자궁의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병변 조직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하이프 시술의 치료 원리는 마치 돋보기로 자외선을 한 군데로 모아서 물건을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듀서에서 발생된 고강도 초음파가 피부와 정상 조직을 통과해서 체내 종양에 집속되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종양 조직의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여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괴사된 종양 조직은 서서히 체내로 흡수되며 자궁 조직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로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진행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근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중에는 생리통과 같은 통증이나 뻐근한 느낌, 압박감도 느낄 수 있는데요. 통증의 정도에 따라 치료 접근과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시술 후 하루 이틀 정도 하복부에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화되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은 정상 자궁 조직을 보존할 수 있고 절개와 출혈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기간 또한 짧습니다. 그리고 시술 당일 퇴원을 할 수 있어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 시술 시 자궁 내막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과 출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장점 덕에 가임기 여성들은 보다 부담 없이 근종과 성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차후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배를 만져보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만져져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첫째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한 5, 6번을 일어났거든요. 제가 자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한 번 정도로 끝나니까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걸 그냥 참고 견디지 말고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삶이 조금 더 질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위의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지 말라고. 병원에 와서도 아이들 걱정에 연신 통화를 하는 김서우 씨. 서우 씨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닮은 해맑은 미소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때면 어떤 고민도 다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여성 질환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심한 생리통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리를 하면은 첫째, 둘째 날에 양이 너무 많아서 약간 옷에 묻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무할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나야 된다던가 아니면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 특성상 아이들을 같이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교구장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펴면 너무 많이 찌릿찌릿해서 근무지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내원했더니 성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선생님께서 그 피임 기구를 삽입하면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고 권하셔서 피임 기구를 삽입했는데 그게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시술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 이게 자꾸 빠지고 이제 이세계획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자궁 적출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알게 되었고 상담받고 여기서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자궁 적출을 권하셨을 때 처음에 그때 너무 무섭고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해서 저는 겁나지 않았고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김 사모님,
네,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그 이전에 오셨을 때 생리통이랑 생리양도 많으셨고 허리도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었는데 시술 후에 혹시 뭐 증상이 어떻게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허리 통증이 네. 바로 없어졌고요. 네네. 생리양도 많이 줄고. 네네. 뭐 사실 사이즈가 많이 큰 편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굴이셨기 때문에 증상이 좀 돌아오는데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환자분보다는 조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이세요. 자, 이분의 특이한 점은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궁의 방향이 허리 쪽을 향하고 있는 후굴 형태의 자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피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궁 내 장치 삽입을 권유받았었는데요. 이마저도 몇 차례 실패하셨고 결국에는 자궁 적출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자궁 적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저희 하이프 시술을 선택하시게 되셨습니다.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근종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월경통과 월경과다, 부정출혈 등이 있으며 월경량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빈혈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자궁 성근증을 방치하게 되면 난임, 불임, 그리고 유산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종은 주변 근층과 병변 조직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종의 발견이나 제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자궁 성근증은 증상도 근종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병변과 정상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근증 치료 방법에 있어서 자궁 적출 수술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료술이 발달하면서 자궁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직 자체를 괴사를 시켰기 때문에 죽은 조직이 돼서 증상을 더 이상 일으키진 않을 거고요. 이제 자궁이라는 게 폐경 때까지는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변은 조직이 남아있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조직은 아니고 죽은 조직으로서 점차 몸속에서 서서히 흡수되는 조직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생긴다면 추적 관찰을 통해서 보다가 새로운 병변이 생겼는지 그런 것만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과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원활한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을 포함한 여성 건강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크게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요. 허리 통증이 없어지니까 뭐 운동도 하게 되고 근무할 때도 너무 편하고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리를 한번 했었는데 생리를 하니까 생리양도 줄고 생리통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 생리 기간도 많이 줄었어요.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서 지금처럼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남편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로 바쁜 아침을 보낸 박혜선 씨.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혜선 씨는 생리기간 때마다 어지럽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업주부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내 몸을 챙길 여유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악화된 증상으로 너무 힘들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환을 의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게 생리기간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다거나 누워 있거나 그래서 일단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배가 약간 장이 꼬인 듯이 꼬이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궁 건종과 성근증이 의심되어 가지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게 자궁을 이게 드러내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듣고 나서 이거는 척추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반반이었죠. 근데 조금 받고 나니까 좋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발성 근종과 자궁 전벽, 후벽에 각각 성근증이 동반되어 있으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확인한 결과 근종들은 크기가 크지 않아 두 개의 성근증에 의해서 월경통과 월경과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근증으로 인해 전체적인 자궁 크기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시술 전에는 자궁 크기 자체가 10cm 이상이었습니다. 전벽과 후벽에 각각 5cm, 4cm 정도의 성근증이 위치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술 후에는 자궁 크기가 10cm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성근증은 각각 3.5cm, 2.5cm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확 줄어든 건 아니고 아직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통제 먹는 것도 갈수록 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가장 큰 장축의 길이가 10cm를 넘을 정도로 자궁 사이즈가 워낙 크셨었고 근종 같은 경우에는 뭐 1cm 내외로 다발성으로 있었지만 그 정도 사이의 근종들은 뭐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요. 지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검사를 몇 개월 단위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3개월째 검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속 보게 되는데 보통 3개월째는 원래 자궁 부피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고 1년쯤 됐을 때 1년 이후에 보통 원래 그 근종이나 성근증 부피의 30~40% 정도로 줄거든요. 그런 것을 꾸준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프 시술은 모든 자궁 근종과 성근증 케이스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종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환자의 나이, 개인의 증상 등에 따라서 치료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초음파나 MRI를 통해 정밀 검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출산 계획, 생리 기간, 기저 질환, 그리고 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술의 경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3개월 사이 즉시 병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1년에서 수년까지 병변 조직의 성장이 멈춰서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술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부피의 60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고 1년 이후에 30에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궁 근종과 성근증으로 인해 생긴 증상들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하이프 시술 직후 진단용 초음파를 통하여 혈뇨가 잘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있는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시술 받기 전에는 제가 움직임이 너무 힘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을 나가기가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시술 받고 나서는 제가 활동하는 게 너무 가볍고 몸도 가볍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제는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혜령 씨. 오늘 고객 상담이 있는 날인데요. 오랜만에 대면 상담이라 그런지 준비할 것이 많나 봅니다. 혜령 씨는 영업 업무 특성상 고객을 대면하는 일이 많은데요.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만 해도 생리 증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불편함을 나타내게 돼 업무에도 지장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통증도 너무 많아가지고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으면 일을 못 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모를 거예요. 안에 이렇게 창자가 보인다는 그런 느낌 있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 근종과 성근증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자궁 적출을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궁 적출이 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시술 시에 뭐 통증이라든가 마취,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치료 방법들을 많이 알아본 결과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시술을 꼼꼼하게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대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리량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 보면 저는 밝은색 바지나 치마를 못 입었습니다.
뭐 이게 묻다 보면 뭐 일도 못하고 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밤에 잘 때도 항상 긴장을 하니까 2번, 3번 막 깨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았었어요. 혜령 씨에게 있어 일은 생활의 활력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혜령 씨에게 에너지가 가득해 보입니다. 상담을 끝내고 바쁘게 사무실을 나선 혜령 씨.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혜령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녀가 시술을 받은 병원이었네요. 오늘은 시술 후 검진이 있는 날인데요. 항상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면 조금은 긴장을 하게 되지만 항상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생리양도 3분의 1 정도 줄었고 생리통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생리통이 없으니까 얼굴도 많이 밝아졌고요. 주변에서 많이 이뻐졌다 하더라고요. 시술 후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작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술 시 혈류 차단이 되었고 완전히 괴사된 조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종이 성장하지 않고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물론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이프 시술을 통해 혈류가 잘 차단이 되었을 경우엔 재발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궁 근종과 성근증은 자궁을 완전히 적출하지 않는 이상 100% 재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이프 시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새로운 근종이 생기거나 치료 당시 존재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매우 작은 근종이 자라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재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뭐 본인이 느끼시는 증상들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네. 생리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효과가 진짜 좋으셨네요. 네, 진통제도 안 먹고 네네. 또 생리혈이 없으니까 네네. 활동하기도 너무 좋아요. 아, 잘 되셨네요. 네네. 일단은 지금도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병변 때문에 다시 고생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너무 불편한 것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고 즐겁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여성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받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추. 여성분들 중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서 꺼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궁에 병변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이라도 찾으셔서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 꼭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들이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요? 그래야 이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